반갑습니다. 예, 오늘 10월 21일입니다. 목요일 서장 시간이고요. 164회째입니다. 493쪽. 서장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이제 올해 안에 아마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 몇 년이죠?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3년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몇 번 빠지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참 그래도 좋은 책입니다. 서장이. 그 다른 어느 어록에 비해서 서장은 우리 삶과 조금 더 가까워요. 우리가 이게 지금 어록들이 다 당송대 어록인데, 대부분의 그 대표적인 어록, 사가 어록은 이제 당나라 때, 그게 8세기, 9세기 이때쯤이거든요. 8, 9세기인데 이게 대해선사가 1200년대, 1100년대 분이기 때문에 이게 12세기 거거든요. 송나라 때 건데, 아무래도 그 이전 당대보다는 기록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게 대해선사가 직접 쓴 편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과 그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서, 이 책을 곁에 두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곁에 두고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해 선사가 되게 안목이 날카롭거든요. 많은 우리의 그 실수들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어록 속의 얘기라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바로 이 마음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방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르쳐 보이고 있고. 근데 이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이제 분별이고, 여기서 일어난 상이거든요. 거울에 우리가 비친 상을 이제 가지고, 우리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항상 거울에 비친 상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화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뜻, 말,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이 거울과 같은 그런 그 성품에 비친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거울에 비친 상과 같은 그런 분별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비춤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울과 같은 성품을 자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분별상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분별하면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상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가르칠 필요 없이 그냥 뭐 순식간에 분별을 잘해요. 근데 그 모든 분별의 본성, 그 비춤의 성품, 이거 이름하여 비춤의 성품인데 이것도 언어잖아요. 근데 비춤의 성품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무지하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뭔가 느낀 바가 있고 배운 바가 있고 뭐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거를 얘기하겠지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이 자리의 일인데, 제 얘기로 여러분들은 이게 이 사실을 어두우면 제가 하는 얘기로 들어요. 자기 마음의 상인데. 그러니까 이 거울과 같은 성품의 비유를 하는데, 거울도 자기한테 있고 상도 자기한테 있는데, 여러분은 거울이라는 어떤 성품이 스스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것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에 비친 상을 제한테 있는,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착각이거든요. 근데 제 모습이든 제 언어이든 제 표현이든 제 움직임이든 그 다음에 이것을 비추고 있는 성품이든 다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보입니까? 네? 저로 보입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비친 표상이라는 거예요. 다
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내 어디 안에 있나? 가슴 안에 있나? 뭐 심장 안에 있나? 뭐 어디 있나? 머릿속에 있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슴 안에 있나? 뱃속에 있나? 뭐 심장 안에 있나?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마음속에 있다, 아니 몸속에 있다, 아니 머릿속에 있다라고도 이게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게 분별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체험을 해도 내 안에 뭔가 마음이 있어, 마음자리가 있어 하는데 그게 바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의 어떤 위치가. 근데 어디에 있어 하는 이것인 것이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착각이거든요. 내 안에 있어. 나와 떨어지지 않아 하는 이 말을 또 방편의 말인데 내 안에 뭐가 있는 듯이 머물러 버리면 그것도 이제 불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불법은 무유정법,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딱 내 안에 뭘로 정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일인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꽃을 보면 여기에 있고 뭐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고 느끼면 여기에 있고 뭐 하늘을 보면 그거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거울에 있잖아요. 거울에 하늘도 비추고 땅도 비추고 사람도 비추고 동물도 비출 거 아닙니까? 사물도 비추고 옆에 있는 가구도 비치는데 그 모든 그 상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늘은 저기 있고 땅은 여기 있고 사람은 여기 있고 뭐 가구는 여기 있다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을 어떻게 생각해? 그걸 비친 상, 내 마음속에 있어라고 규정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 자체도 거울 속에 비치고 있는 상인데 내 마음속에 거울이 있어라고 규정 지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늘이 드러나는 그거는 무엇이며 땅이 드러나는 그건 무엇이며 가구가 드러나는 그건 뭐고 내 몸 밖에 이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그것은 뭡니까? 다 이거 거울과 같은 성품에서 드러난다. 이거죠. 그리고 몸속에 있다라고 착각도 하면 안 돼요. 몸 밖에 있다라고 착각도 하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없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에서 비춰진 하늘이고 땅이고 산이고 강이고 나고 남이고 모든 게 이거랑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대로 여기서 드러나는 게. 근데 왜 우리가 보는 거울은 평면인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는 거울은 이게 모양이 있는 거울이잖아요. 납작한 거. 근데 이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납작하다고도 할 수 없고 뭐 입체감이 있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오늘도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문득 20대 초반에 내가 궁금했던 질문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딱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냥 그 질문만 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게 시원한 어떤 답을 얻지 못해서 지나가는 질문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죠? 맞습니까? 네. 그럼 제가 묻겠어요. 인생이 뭐죠? 그런데 왜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그 누구 못지않게 삶을 오래 살아오셨죠? 삶이 뭡니까? 그런 거 우리가 한 번쯤 10대나 20대 때 한 번씩 질문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막 내 좀 오래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이 뭡니까? 인생에 우리가 뭐 그 절정기를 지나서 이제 뭐 석양이 지는 거기까지 이제 왔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통 뭐 인생이 100년이라고 치면 50 넘어가면 이제 하얀 곡선이잖아요. 이게 해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생 뭐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삶을 한 50년, 60년 살아왔는데 삶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아시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뭔지 아시고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20대 때 딱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삶이.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삶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한 인간의 일생으로 봤을 때 시간성이잖아요. 뭐 20에서 30대고 30, 40. 분명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20까지 살아온 것보다 몇 배는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도무지 과연 그 숫자가 삶이냐라고 질문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삶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살고 간다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인생을 제대로 살고 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뭔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못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 순간에. 아, 내가 앞으로의 인생의 과제가 이거다.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때는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고 큰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마 무의식 속에 그게 그 해소되지 않은 채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한때는 삶이 뭐가 있어 다 망상이지 이러고 있었어요. 삶이 뭐가 있어. 왜냐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게 삶이고 인생이고 다 싹 쓸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다 이거야. 이게 다 퉁치죠. 삶이 뭐가 있어. 삶 그러면 분별인데? 그런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생 그것도 분별인데.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그것이 뭔지도 뚜렷이 경험하거나 낱낱이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뚝 잘라버려서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구석에 싹 밀어놓은 듯한 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밀어놓고 자세히 보려고도 하지 않은 듯한 그런 시간을 또 공부하면서 이제 보내왔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해소되지 않은 건 언젠가는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다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런 거예요. 문득 이제 명료해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내가 그때 20대 때 그 어느 뭐 도서관 옆에 나무 벤치 아래 앉아서 고민했을 수도 있고 그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콘크리트 길 위를 걷다가 그런 의문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책을 읽다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옆에 책을 읽으면 그때 20대 때니까 뭐 대학생이었던 것 같거든요. 옆에 책 이렇게 쌓아놓고 칸막이 돼 있고 열람실 있잖아요. 요즘 그런 분위기 이렇게 벽을 쳐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거기 온갖 잡동사니들 뭐 이제 믹스 커피 빈 먹다 버린 그거 뭐 지우개 지운 자국들 뭐 온갖 메모들 거기에 머리 쳐박고 그런 고민도 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와서 뭐가 달라졌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질문했던 그 순간에 그거와 그게 뭐 어디 뭐 큰 나무 밑에 뭐 벤치에 앉아서든 걸어가면서 콘크리트 길을 걷든 아니면 뭐 진짜 뭐 지저분한 열람실 안에 처박혀가지고 생각을 했든 오늘 문득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과 얘기를 했든 전혀 내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 않구나. 우리는 한 번도 다른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른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늘 똑같은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서 제 말에 경청을 하고 있는 이 어떤 장면, 그때는 이 장면 대신에 뭐 나무 벤치일 수도 있고 콘크리트 바닥일 수도 있고 지저분한 열람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상은 달라졌는데
이런 식의 눈앞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든 다 이런 식으로 경험하셨어요. 아마 죽을 때도 이렇게 경험할 겁니다. 이 여러분의 모습들 대신에 뭐 가족이 가까이 있을 수 있고, 병원에 침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링거병이 꽂혀 있을 수도 있고, 간호사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통증이 거기에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경험하는 이거 외에 다른 경험이 있을 수가 없고, 항상 이 경험이었구나. 모습은 다르겠죠. 이게 모습은 다 변하고 무상하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경험할 거고,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할 거고,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경험할 건데, 그거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이 삶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이 생각과 지금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이 순간, 내용은 달라져 있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이 경험은 우리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삶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면서 삶이 무엇이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삶을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데, 분리돼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 인생이 뭐지?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삶인데, 이 지금 활발하게 살아서 깨어서 경험하는 이거는 놔두고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거야. 삶이 뭐지? 나는 누굴까? 진리가 뭐지? 인생 앞으로 몇십 년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이미 잘 살고 있으면서. 한 번도 못 산 적이 없으면서. 그냥 이것일 뿐인데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미 나는 충분히 부족함 없이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생각이 빠져 있었던 거죠. 삶이라는 생각에, 인생이라는 생각에, 나라는 생각이 이런 식의 통으로 펼쳐지는 그거를 떠나서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 항상 이 경험 속에는 나와 세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양을 나라고 여기고 이 정해진 시공간은 변함이 없고 내가 이 속을 왔다 갔다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세계는 정해져 있고. 근데 아니에요. 나도 가면 세계도 가. 세계가 오면 나도 와요. 같이 움직이는 거라. 나와 세계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란 가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를 말합니다. 분리된 그러니까 나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나를 이렇게 오려내요. 뭘로 오려내요? 관념으로 오려내서 내가 이 공간, 고정되어 있는 공간을 왔다 갔다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내 몸 테두리 바깥과 내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분리돼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왜 다들 분리돼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한 번도 이게 분리돼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늘 이렇게 통으로 다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드러나고 사라지고 드러나고 사라지는 이게 삶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어떤 사건도 그렇고 어떤 경험도 그렇고 다 이것인데 왜 있지도 않은 사실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나와 세계를 분리시켜서 따로 내가 이 세계 속에 어떤 시간과 공간 속을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왜 그게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삶과 분리된 적이 없는데 삶이 뭘까라고 분리시키고 있고 단 한 번도 이것을 이 불성을 떠난 적이 없는데 불성이 뭘까? 그걸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불성이 됐든 삶이 됐든 인생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고정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성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고 뭐
삶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고 인생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기서 일어나는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일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에 불성을 생각할 때 지금과 5분 후에 그거는 또 다릅니다. 조건이 달라져 있어요. 하나도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불성이라고 지금 말할 때와 5분 후에 불성이라고 말할 때 그 소리는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나는 늙었거든. 세포가 몇 개 죽었거든요.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런 식의 분별이 전체로서 이렇게 눈앞에, 이 눈앞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눈앞이든 눈 뒤든 간에 다 이 전체로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앞이다 하든 뒤다 하든 옆이다 하든 뭐 위라 하든 아래라 하든 다 이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에 딱 빠져가지고 나 따로 있고 뭐 죽비 따로 있고 뭐 삶 따로 있고 인생 따로 있고 진리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그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닌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호련히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호련히 일어나고 있었어. 그게 삶인데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게 삶인데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인생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인생인데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고 따로 있는 줄 알고 지금 이거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식의 경험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보여줘 보세요. 한 번도. 그래서 우리 문득 알아요. 살다가 내가 막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운전. 불현듯 야 내가 항상 무슨 경험을 하든 여기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그런 거 없던가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액면 그대로 드러난 여기에서 한 번도 벗어나서 딴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항상 모든 경험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은 경험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주 어디 별나라 가는 별나라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별나라에 있다라는 그 상상과 이미지와 그 지금의 그 감흥과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별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난 모든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 삶이 뭐냐? 삶이 지금 이것입니다. 여러분 맛보고 계시죠? 충분히 경험하고 계시죠? 충분히 살아있으시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드러난 이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나이 들어가고 주름이 생기는 이거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삶은 이 전체인데 이게 아닌 게 없는데 여기서 딱 일어난 어떤 거를 하나 딱 자기라고 딱 점 찍어가지고 그게 자기라고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 언젠가 죽을 것이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항상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나라면 항상 같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전체를 봐야지. 항상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독 그 사람만 뽑습니까? 재밌죠? 이 꽃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나랑 같이 드러나는데 왜 이렇게 생긴 사람만 별로 예쁘지도 않은 사람만 나라고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뭐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나라고 그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것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은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나서 내가 한다는 분별이 이거는 습관성.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범어사역에서 여기 걸어오신 분 있으세요? 걸어오셨죠? 아무 딴 생각하면서도 그냥 발걸음은 이쪽으로 오죠. 그게 뭐냐면 예측. 내가 온 게 아니고 그것이 알아서 오고 있었는데 내가 걸어왔다고 나중에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면서 딴 생각 억수로 많이 했을 거거든.
생각 따로 있는데 몸은 가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그럼 내가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빨래하면서 딴 생각 시커내. 그럼 빨래가 다 돼 있어. 손빨래 뭐 이런 거. 설거지 다 하고 있는데 온갖 영화를 다 찍고 보니까 설거지가 끝나 있어. 그럼 그게 내가 한 걸까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생각,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느낌, 저절로 일어나고 보여지고 저절로 들리고 있는 이것인데 이게 딱 드러나고 나서도 어떻게 해? 내가 이거를 챙길 때만 공부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 끼어든 겁니다. 아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걸어갈 때는 그럼 이걸 벗어난 일인가요?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이런 사람은? 내가 이거를 의식할 때는 공부가 되는 것 같고요. 생각에 빠지면은요, 놓친 것 같아요. 이런다고. 그럼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챙기지 못한 생각은. 그게 바로 법상이에요. 내가 의식할 때는 되고, 의식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날 때는 안 된다라는 자기 기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것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그런 기준이 있으면 공부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런다고. 공부가 왔다 갔다 하기는 내가 의식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 아닌가요? 모든 생각이 여기를 벗어나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거죠.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밝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어떤 기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 이거 의식하고 챙기면 되는 것 같고 안 챙기면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기준이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미처 그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밥 먹고 소화하는 건 내가 의식해서 소화가 되나요? 그럴 때는 그럼 공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소화시키는 일은 어디가 있습니까? 공부 밖의 일인가요? 마음 밖에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됐든 다 이 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이 공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지 내가 의식하고 안 하고 사실 이거는 뭔가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개입되면 마치 그거 있잖아요. 무슨 마리오네트 인형같이 이렇게 수동. 오토가 아니라 의식이 개입되면 움직임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는 다 저절로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죠. 무위법. 유위법은 자기가 개입돼가지고 막 조작하는 게 유위법이고. 그래서 불법은 무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게 뭔가 인위적으로 뭐가 내가 마음 써서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게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이 이 공부인 거죠. 이게 실상인 거죠. 이게 실상.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이렇게 확실해지면 어떻게 해? 야, 이거는 치매가 걸려도 이거를 떠난 바가 없는 거구나. 치매 걸려도 식사하시고 물 마시고 헛것도 보시고 헛것 보는 것도 이거예요. 헛것이 보이는 것도 여기서 보이지 뭐 딴 데서 보입니까? 원래 모든 것이 이것을 벗어난 게 아니죠. 그 사실에 통하는 것이 이 공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진짜 뭔가 예외 없이 어떤 상황이든 예외 없이 이것이라는 게 명료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항상 우리는 이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도 이거고 죽어도 이거니까. 어떤 식의 형태가 이것이 나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 산다 해도 이거고 죽는다 해도 이것을 벗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이 전체성 안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항상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경험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지금 눈앞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있어봐야지. 있어봐야 눈앞이다 이거예요. 다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이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경험이다 이거. 시간과 공간의 틈이 없이 그냥 여기에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가 일어나든 그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사실이 지금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모르는 일? 그건 내 세계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모르는 일은 있는 일이야. 근데 모르는 일이라는 진짜 모르는 일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모르는 일인데 영원히 모를 일인데 그걸 왜 걱정합니까? 모른다는 이 일이 지금 있는 일인 거예요. 지금. 영원히 모를 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그건 내 세계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참, 근데 우리가 사실은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라는 게 모를 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는 일 때문에 두렵거나 공포스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모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공포인 건데 예측이 안 되는 거는 내 세계에 없는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죠. 단지 예측 불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생각에 속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이게 밝아지면 그냥 다 이렇게 자기 이 시야 안에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안심이 탁 되죠. 일어나 봐야 이건데. 사라져 봐야 이건데 하는 그런 진짜 마음이 탁 안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떠나서 뭔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와야 되거든요.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이거를 떠나서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른 일이 전혀 그래서 온 우주가 한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근데 지금 요거는 들어오는데 저기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 확실하게 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 전체의 그 모든 일이 한눈에 확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눈 위에 펼쳐진 거기 때문에 이 눈 위에 온 우주가 다 펼쳐진 거거든요. 이게 확 들어옵니다. 우주 전체가. 그게 그냥 순식간에 확 들어와요. 그냥 확 열려요. 확 열려요. 이거 다 보여야 됩니다. 끝간데 없이. 분명히.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도 이걸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이제 분명함이 찾아서 분명하다 하니까 또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잘 들으셨습니까?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에도 속지 마십시오. 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다.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은 다 지금 이 순간 여기이다. 여기서 일어난 어떤 이야기일 뿐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분명해지면 그게 소화가 되거든요. 그게 자기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이 되거든요. 공감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는 건 아닌데 근데 나는 아직 그게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뭔가가 아직 막혀 있는 거예요. 따로 두고 있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잘 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이 경험이거든요. 지금 이 눈앞에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일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삶의 시간성이나 공간성은 없어요. 항상 지금 즉한 이것이 삶이고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조금씩 이렇게 모습이 달라질 뿐인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몸뚱이라고 칩시다. 이 등장인물이 이 등장인물 아닌 것들은 수시로 우리가 다른 상으로 펼쳐지는데
이거는 항상 같이 있거든. 이 드러날 때. 근데 이것도 똑같지는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아, 이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늙으면 안 되거든. 안 늙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몸만 늙냐? 아니에요. 다 늙어요. 이 종도 늙고. 언젠가는 부서지거든요. 지금도 부서지고 있어요. 소리도 지금, 소리는 무상함이 너무 순식간에 느껴지죠. 없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고 있죠? 없죠. 상은 무상한데, 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판단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뭔가를 들으려는 마음 없이, 여기서 울리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죠. 이게 살아있어요. 마음이 살아있어요. 이 마음이. 죽지 않았어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펼쳐지듯이 이런 식으로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펼쳐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펼쳐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느낌이 펼쳐지고 그 안에 뭐 나니 남이니 뭐 무슨 일이 있었니 없었니 깨달음이 뭐니 뭐가 뭐니 막 이런 식의 그것들이 그냥 펼쳐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요. 이게 다인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한 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진짜 생명이고 이게 진짜 살아있음이죠, 이게. 죽지 않았잖아요, 이게. 죽지는 않았어요. 죽었으면 이 소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죽었으면 이게 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죽었으면 생각이 작동이 안 됩니다. 죽었으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이것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습에 빠지면 온갖 일이 다 있고,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이 하나의 일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일이 이 하나의 일일 뿐이다. 항상 이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뭐 운전할 때도 이렇고 걸어갈 때도 이렇고 누구랑 대화할 때도 이렇고 뭐 새가 울 때도 이렇고 뭐 요즘은 단풍이 이렇게 물들기 시작할 때 그 단풍이 드러날 때도 이렇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때도 이렇고 모든 상이 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뭔가를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이 학습된 이 생각, 관념에 딱 갇혀 있어요.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생각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말해서 내가 생각한다 라는 이 한글의 말이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통하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야? 그냥 아무 무의미한 소음. 근데 우리는 이 익숙한 그 학습된 지식이 딱 이 상황을 규정해 버리죠.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런 식의 분별이 학습된 분별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내가 듣고 있어. 내가 생각하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것도 이 소리라는 게 재미있어요. 이게 그 소리가 그 개그맨들 보면은 뭐죠? 흉내 내잖아요. 한국말로 일본말 흉내내기.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면 한국말인데 중국어 하는 것 같고 뭐 영어 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딱 아기 때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거를 주면서 아기한테 그 언어를 가리킬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말을 해. 주스 마실래? 이렇게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스 마실래? 이거 뭐냐면 움직임과 함께 이게 움직임과 함께 똑같은 이 소리로 주스 마실래? 그럼 이게 주스 마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런 식의 소리의 분절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그게 언어의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뭐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지? Do you drink this juice?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걸 반복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소리가 엄청 다르잖아요. 영어랑 한국말이 다르잖아요. 주스 마실래? 계속. 그러면 한국 애들 이게 그냥 너무도 익숙해서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니까 이게 뭐가 되면 딱 하면 주스 마실래? 이렇게 되고 영어권 애들은 반복해서 그 소리가 학습이 되니까 뭐 Do you drink this juice?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똑같은 동작입니다. 그 뭐냐면 소리의 분절이 의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인 거죠. 언어의 습득이. 규칙적인 분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게 습득력이 좋은 거예요. 애들 순식간에 배우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뭐 아레아식에 그게 뭐 종자들이 막 쌓여가지고 거기서 꺼내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이렇게 축적된 걸 갖고 우리는 써먹는 거예요. 평생. 이거 주스 마시는 거구나. 영어로는 뭐 영어권 사람들은 또 영어로 이렇게. 그게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계속. 그게 싹 올라오죠. 싹 올라가. 때가 되면. 2년이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2년이 되면 그게 학습된 지식이 올라와서 그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딱 믿어버리죠. 이거는 주스 마시는 거야. 이렇게. 이거 죽었다 깨나도 주스야. 이거.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만. 근데 그때 우리가 학습된, 경험된 이런 식의 어떤 그 모양과 이걸 규정하는 개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일을 분별로 보면은 다 죽은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온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세계가 어떻게 보이시죠?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름답지 않게 보입니까? 이 세상이? 그러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아름답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아마. 불행하게 보이면은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날이 궁금하시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보면 된다. 그럼 세계 왜냐하면 그 축적된 경험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에 밝으면 그런 식의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망상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뭐 그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롭죠. 그냥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 다 분별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뭐 아름답다, 추하다,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게 규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생각이거든. 이렇게 뭐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그런 우리 생각은 이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더라도 그런 식의 뭐 아름답게 보이든 그렇지 않게 보이든 그냥 이런 식의 분별로서 드러나는구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분별로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그 금강경에서 얘기하듯이 꿈 같고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그렇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살아와서 그 우리가 축적된 지식이라는 게 다 이게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라는 게 보이니까 이게 무슨 환상과 같은 거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인데 그게 뭐 객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이잖아. 꽃이 아름답네. 이렇게 일어난 분별이잖아. 이렇게 일어난 분별인데 아름다운 그림자구나. 뭐 이런 식의 정도의 가벼움으로 우리가 현재 이 현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뭐가 머물러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식의 그 안목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꽃을 가꾸면 아름다운 꽃이 피겠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건 또 달라지지 않아요. 이 인과법이라는 건. 열심히 손을 씻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겠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상이지만 뭐라고 할 어떤 그 고정돼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씻으면 깨끗해. 안 씻으면 더러워. 이거는 또 인연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상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더럽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프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인연에 따라 자기가 그러니까 악몽을 꾸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꿈일지라도. 그럼 그 인연에 맞게 우리가 이게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그 인연에 맞게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상이 밝으면. 근데 이제 실상이 밝지 않은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이 공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틀렸어요. 이게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 그 미혹 속에서 헤매다니는 거야. 그건 다 틀렸어요. 그리고 지혜도 안 생겨요. 그거에 갇혀가지고. 근데 이게 드러나고 나면 이게 오히려 다 보여요.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 그 오히려 인연을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롭게 이 현상의 삶을 지혜롭게 살게 돼요. 안목이 밝은 상태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너무 구속이 강하고 무거워 삶이. 이 주체 못해 뭘 하기도 전에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냥 숨 쉬는 자체가 무거운 거야. 이게 너무 이 짐이 많잖아요, 여러분. 짐 많지 않나요? 저도 되게 그거 많이 느꼈거든. 너무 무거운 거야. 등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무거워.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무겁지? 큰 짐을 짊어진 것처럼. 그게 뭐냐면 다 마음의 짐인 거예요. 마음의 분별이 만들어낸 짐. 뭐 장남으로서의 짐, 장녀로서의 짐, 며느리로서의 짐, 여성으로서의 짐, 남성으로서의 짐, 뭐 시어머니로서의 짐, 자식으로서의 짐, 뭐 직장의 어떤 뭐 직장 상사로서의 짐, 부하 직원으로서의 짐, 뭐만 정해지면 짐이야, 짐.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다 자기 자승자박이구나.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을 따로 존재한다고 착각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망상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제 그냥 완전히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나 어떤 삶의 그 무게감이 없는 상태에서 가볍게 인연 따라 이렇게 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과법을 잘 보면서, 인과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뭐 직장 생활인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공부가 이렇게 좀 어르신 되고 나니까 직장 생활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예전같이 그렇게 막 치이고 뭐 괴롭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의식하게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뭘로 볼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구속하는데 보긴 뭘 봐요. 지 생각이지. 다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막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그게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무거웠던 거구나. 다 진짜 자업자득이구나. 자승자박이구나. 모든 망상이 자기한테서 일어나는데 그게 남의 생각이라고 판단했구나. 그래서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인데 따로 있다라고 내가 착각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가볍게 그냥 오히려 더 좀 실용적으로 살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보면은 진짜 공부가 돼야 제대로 진짜 삶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그냥 헤매 다니는 꼴이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술 취한 코끼리처럼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데 뭐 딴 데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기 이 판을 벗어나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해롱해롱 그랬어. 막 그냥 뭐 소주 5병 먹은 것처럼 그냥 눈앞에서. 전 5병은 안 먹어봤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죠. 뭔가에, 이 생각에 취한 거죠, 그냥. 그 생각에 취한 거나, 뭐에 취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냥 잠들어 있는 거나, 뭐 취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서 벗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헤매 다녔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다. 그래서 이 사실에 일단은 밝아지셔야 된다.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그냥 이렇게 팍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종을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종을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본성을 막 쑤시고 있어요. 날카로운 송곳으로. 아프셔야 돼. 거기가 이렇게 세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실감이 나야 된다고요. 이 자리가 실감이 나십니까?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밝아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이 일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각이 와야 돼요. 그게 안 오면 이거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이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이건 알 수가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지만 다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게 자각이 오면은 이게 따로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실체가 없는 것 같고 환과 같아요. 다 이 살림살이 안에 다 들어와 버리면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살림살이 안에 안 들어오면은 자기가 따로 분리시키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따로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어두운 거예요. 그 분별심에. 그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분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이렇게 걸립니다. 따로 있으면. 장애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 일이다라는 게 밝아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자오해야 돼요. 스스로 자각해야 된다. 그게 누가 대신 깨달아 주진 않습니다. 493쪽이요. 이와 같은 무리들은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두 번째에 떨어진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사람을 속이거나 놀리는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스스로 깨달은 적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르마리로 공부하시는 분이나 어떤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 묻고 답하다가 마지막에 한 구절 더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도에 들어간 인연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이거 말하기를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다. 이 말은 그윽하고 저 말은 묘하다. 이렇게 분별로서 공부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는 대신 어떤 사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이라고 적당히 끼워 맞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없이 검은 산 아래에 귀신굴 속에 눈을 꼭 감고 앉아서 그것을 이 세계가 나타나기 이전에 소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경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 깨달음은 없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례로 든 거거든요. 이와 같은 무리들은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두 번째에 떨어진 것으로 여기면, 그러니까 본래 완전한데 깨달은다면 그건 두 번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완전하다라는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본래 완전하다라는 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분별은 다 방편의 말인 거예요. 방편인 거예요. 이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로 표현되는 거는 그건 다 방편의 말인 거예요. 이와 같은 무리들은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두 번째에 떨어진 것으로 여기며, 만약에 이런 사실이 따로 있다 그러면 방편에 떨어진 겁니다. 대해가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 깨달음은 두 번째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이것도 방편의 언어라는 거. 근데 이런 식의 방편의 언어가 약이 되어서 이런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진짜 가르쳐 보이고 싶은 그것이 스스로한테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로막혀 있는 거를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편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들도 말에 머무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은 무리들은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두 번째에 떨어진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사람을 속이거나 놀리는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스스로 깨달은 적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이미 오염돼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오염돼 있는 거를 이미 완전하다고 그 위에다가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제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는 이미 사로잡혀 있는 분별심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체험이 필요하다. 본래 면목이 드러나야 된다. 본성이 체험돼야 된다 하는 거는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 오염돼 있어요. 분별에.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이 쉬어지는, 분별이 멈춰지는 어떤 그런 식의 전환을 통해서 본래 면목이 드러나면 이제 새로운 진짜 드러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미 오염돼 있는 사로잡힌 눈으로 거기에 그냥 안주해봐야 그거는 이미 오염돼 있고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완전하다,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그 말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그래 이미 완전해, 그것 자체가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분별 의식에서 풀려나봐야 된다. 그게 깨달음의 체험인 것이다. 깨달음을 사람을 속이거나 놀리는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스스로 깨달은 적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늘 참선하는 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간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에도 깨달은 곳이 없다면 오히려 그 묘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다만 입으로만 고요함을 말하고는 곧 걷어치우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세간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 자, 물건 있죠, 물건. 이런 소리를 내려고 해도 수만 번, 수천 번을 만들면서 뭔가 도가 터야 돼요. 그러니까 세간의 물건을 만드는데도 이게
안목이 없으면은 이 정도의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알고 아니면 이런 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도자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주물러 논다고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안목이 없는 사람이. 근데 수천 번, 수만 번, 수십 년을 해본 사람은 그냥 딱 보면 안다고. 이게 진짜 싸구려인지 아닌지. 이게 안목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의 물건도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출세간에,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다만 입으로만 고요함을 말하고는 곧 걷어치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목이 안 열리면은 이제,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 실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동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면서 서쪽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는 것과 같아서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급할수록 더욱 느려집니다. 이러한 무리는 이른바 불쌍하다고 할 만한 자들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들을 일러 대바냐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지혜의 명줄을 끊는 사람이라 하니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참회가 통하지 않습니다. 비록 좋은 원인을 만들더라도 도리어 나쁜 결과를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 몸을 부수어 티끌로 만들지언정 결코 불법을 가지고 인정과 타협하지는 말아야 하고 꼭 삶과 죽음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칠통을 부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뭐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도 마치 이들은 동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면서 서쪽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이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 공부에 대한 모든 노력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헤매다니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일단 드러나면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길을 잡고 그때야 비로소 방황하지 않고 길을 가게 된다.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급할수록 더욱 느려집니다. 이러한 무리는 이른바 불쌍하다고 할 만한 자들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들을 일러 대바냐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지혜의 명제를 끊는 사람이라 하니,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그 모든 말이나 그 행은 다 이제 그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명줄을 끊는 거다. 지혜의 명줄을 끊는 사람이라 하니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참회가 통하지 않습니다. 비록 좋은 원인을 만들더라도 도리어 나쁜 결과를 불러들 것입니다. 깨닫지 않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그거는 도리어 나쁜 결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한 거는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건 다 선한 게 아니라. 깨닫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생각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다 비추고 있어요. 바로 이 자리. 저절로, 의도 없이 마음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고 있어요. 그렇죠? 저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지나가는 차 소음도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 이 일이다. 여기에서 이 사물도 드러나고 있고 소리도 드러나고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우주가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삶과 죽음, 온갖 일이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거기에서 펼쳐지지 않은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여기, 마음이라고 마하는 여기, 하는 여기, 서울, 부산, 꽃, 바로 여기에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몸을 부수어 티끌로 만들지언정 결코 불법을 가지고 인정과 타협하지는 말아야 하고 꼭 삶과 죽음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칠통을 부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해 같은 경우는요. 이 몸을 부수어 티끌로 만들지라도 불법을 가지고 인정과 타협하지 말아요. 나는 수행을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도반이기도 하고 뭐 다른 어떤 방향으로 수행을 하더라도 다 오랫동안 이게 출가자들끼리는 다 이렇게 만나는 인연이 있고 서로 있잖아요. 사사로운 정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절대 나는 그 인정을 가지고 타협하지는 않으리라. 이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더라도.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 감정, 생각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거를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엄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돕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뭐 인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공부가 아니거든. 그것 때문에 진짜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그거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을 결부시켜서 얘기해주면 여전히 그거에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때는 몰라도, 법을 물을 때는 절대 그거를 해주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다. 따를 때는 뭐 그냥 사사로이는 다른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친교를 맺을 수도 있고 뭐 정을 나눌 수도 있는데 법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정식 때문에 인정 때문에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고통받는 거거든요. 삶과 죽음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칠통을 부숴야 된다. 이게 칠통이 뭐냐면 분별, 망상심.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삶과 죽음과 맞서서 이렇게 힘을 못 얻는다. 이게 우리가 그 칠통이 뭡니까? 이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라는 그것이 가장 큰 칠통이죠. 그게 무명이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인데 우리는 이것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서 이것에서 일어나는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따로 없다. 몸이 따로 없고 마음이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고 이 몸이 따로 없다라는 그 자각,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 이전짜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것에서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몸과 마음 이전짜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휘둘리게 된다. 그게 이제 칠통이 부서지는 거죠. 칠통 있잖아요. 악교 칠할 때 그게 칠이 까만색이라 해요. 칠통은 까만 거예요. 밝지 않은 거예요. 그 분별에 어두운 거예요. 그게 부서져야 된다. 밝아져야 된다. 칠통이 부서지면. 밝아지면은 이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상이구나라는 자가. 그래서 참 머물러 있는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따로 없구나라는 그런 식의 밝음이 있지 않으면 이것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시달리게 된다. 결코 드러나도 쉽지가 않아요. 평생을 이거와 너무 친해졌기 때문에. 근데 알죠.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죠. 이 몸뚱이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삿된 스승이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동과로 도장을 만들어 찍어주는 것을 받고는 곧 말하기를 나는 1000가지 밟고 100가지에 알맞다고 말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무리가 나락이나 삼이나 대나무나 갈대처럼 많지만 님께서는 총명하고 식견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런 부류의 해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간절히 마음을 써서 빠른 효과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물이 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북가는 대로 극승글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만 눈 밝은 사람이 본다면 한바탕 욕된 일일 뿐입니다. 삿된 스승이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러니까 밝지 않은 스승이
이렇게 어루만지고 인정을 해주며 동과라는 게 뭐냐면 박처럼 생긴 그런 수박과에 해당되는 그런 열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알죠? 박 따가지고 그 속 비워가지고 그걸로 표주박 만들잖아요. 물 뜰 때. 그러니까 그런 도장 얼마나 부실하겠습니까? 박으로 만든 도장.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가짜다 이거지. 진짜가 아니. 동가로 도장을 만들어 찍어주는 것을 받고는 이거 인가증 같은 거, 이게 허술한 거, 안목이 밝지 않은 거, 이게 진짜가 아닌 거 주고는 곧 말하기를 나는 1000가지에 밝고 100가지에 알맞다고 말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무리가 나락이나 삶이나 대나무나 갈대처럼 많지만 옛날에는 비유가 이런 자연물이죠. 나락 있잖아요. 벼 나락. 그다음에 삼나무, 삼밭이 빽빽하잖아요. 그다음 대나무, 우후죽순처럼 막 자라는 그 대나무. 갈대 얼마나 많습니까? 빽빽하게. 이렇게 많지만 님께서는 총명하고 식견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런 부류의 해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간절히 마음을 써서 빠른 효과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니,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말라. 공부가 안 된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물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면 욕심이 생기면 진짜가 아닌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니까. 극과 달게 북가는 대로 쓴 글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만 눈 밝은 사람이 본다면 한바탕 욕된 일일 뿐입니다. 이것도 다 망상이니까,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이 본다면 이것도 진짜 망상만 피운 것이다. 자, 잘 들으십시오. 다만 조주에 없다는 한마디를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에게 일깨워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극한 이치를 캐려 한다면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잘하여 하늘에서 꽃이 어지러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어리석게 미쳐서 밖으로 치달리는 짓일 뿐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기서는 항상 그 끝부분에 조주 무자를 이제 화두로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굳이 왜 조주 무자인가요? 그것도 아마 이렇게 그 당시에는 나올 만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뭐 지금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데, 답답할 지경이죠. 그쵸? 여기에 안 통하면. 도대체 뭘 말하나.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 죽비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에요. 그거를 보는 나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게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 벌써 두 번째 자리에 떨어졌다. 죽비를 봤다. 죽비의 움직임을 봤다. 그거를 보고 있는 나를 봤다. 그러면 다 두 번째 자리에 벌써 마음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무입니다. 조주의 무. 조주의 무에는 무가 없어요. 조주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건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게 소식이 안 오면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물도 드실 거고 커피도 마실 거고 밥도 이렇게 드실 거고 뭐 걸어도 가실 거고 볼 일도 보실 거고 그 모든 일이 이거예요. 이 한바탕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중무자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뭘 하든 이건데 스스로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답답할 뿐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하실 그런 마음이라면 가까이에서 이게 해소가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돼요. 자기 삶에서 이게 뚫리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분명하지 않고 뚫리지 않으면 일상에서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집니다. 뭐 화두를 몇 개를 했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연습 문제고 실전은 뭐냐면 자기 삶에서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삶에서 그냥 실전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막 대화를 하다가 막 화가 난다? 이거예요. 막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냥 숨 쉰다? 이거예요. 걸어간다? 이거예요.
하늘이 파랗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게 하나가 분명해져야 된다. 그게 조주무자다. 따로 조주무자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럼 뭐냐면 막 걸어가는데 여기서 통하지 않으면 조주무자 100개를 해봐야 100번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분명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은 지극한 이치를 캐려한다면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말을 잘하여 하늘에서 꽃이 어지러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한 모두가 어리석게 미쳐서 밖으로 치달리실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양무제가 반야경을 강의할 때 하늘에서 꽃이 어지러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 정성이 지극함에 하늘이 감동하였음을 나타냈다 하는데 양무제는 달마 대사한테 그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 수많은 공덕을 지어도 그게 다 지은 바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실상인 건데 그 양무제가 반야경을 강의할 때 하늘이 감동해서 꽃이 막 떨어져 봐야 그거는 다 밖으로 치달리는 거다. 따로 있다라는 분별심에 떨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그거는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분별, 칠통에 갇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칠통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다 암흑 속을 헤매다니는 거라. 그래서 한번 그 모든 분별상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짜리 본래 면목이 드러나야지 비로소 이제 헤매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다. 그래서 예외 없이 이 하나의 밝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아지면 이제 걸리는 게 없어요. 모양은 따로 있는데 전혀 나와 컵 사이에 이렇게 테두리가 없어요. 분리가 없어.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예요. 모양은 둘이죠. 근데 이게 전혀 이게 막히지 않아요. 나와 이거 사이에. 이게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일체가 다 이 하나, 우리가 거울 하나에 다 비친 것이듯이 모든 나와 너 세계가 이 하나에 드러난 상이라는 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러면 그냥 상으로 보여요. 그냥 모양상이라는 거는 그냥 실체가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비춰진 모양, 무늬로만 보이는 것이지 따로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감, 실체성이 사라진다. 공부가 그렇게 밝아지셔야 됩니다. 오늘 서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